이게 왜 이렇게 볼 보이지? 아, 네. 네, 강사과정, 네. 처음 그 이론 부분 먼저 다시 하고, 또 실습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실습이 있고, 실습 네. 관련 이제 이론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영어는 실습과 이론인데, 어, 이론도 실습에 관련된 이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면서 이론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론과 실습 그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한국 영어와 대충 영어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 영어와 대충 영어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어떻게 실습을 다르게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 영어는 워크 하드, 열심히 공부하는 걸 워크 하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뇌과학으로 하면 단기 기억, 장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 오래가는 장기 기억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대충 영어는 워크 하드가 아니고 think 하드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know how라고 하죠. 그래서 떻게 할 것인가, 현명하게 하는 방법, 문제는 뭘까,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무대뽀로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열심히 하는데도 남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think hard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짧으면 한두 시간, 길면은 일주일, 이주 정도 가는 장기 기억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는 자동 기억으로 간다. 그것이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영어를 보면은 시험 위주의 영어다. 아직도 뭐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시험 위주의 영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시험하고 시험 보고 망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어 회화는 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장기 기억이지만 회화는 자동 기억이다. 근데 우리 학교 공교육에서 문제는 장기 기억만 하면 된다.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보고 나서 잊어먹는 거를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회화를 잘 못하게 된다. 그래서 서울대생도 4학년이 돼도 영어 회화가 잘 안 되더라. 서울대 중문과도 4학년이 됐는데 중국어 회화가 잘 안 되고 서울대 영문과를 다니는데도 잘 안 되더라. 물론 어, 그 공부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영어과가 아니라 영문학과, 중문학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뭐 중문학과를 나왔지만은 중문학에서 중국어가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근데 너무 어려운 다른 과목이 많아서 중국어를 할 틈이 없어요. 뭐 논어, 맹자, 당시, 송사 뭐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우리 뭐 옛날에 뭐 그 고문 배우는 것처럼 어려워요. 한국 사람도 고문 배우려면 어렵잖아요. 고등학교 고문 배우. 그렇게 어려운데 그걸 하느라고 이 쉬운 중국어 회화를 가장 쉬운 중국어 회화를 할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 그 선배님 중에 이제 대만에서 박사를 하고 온 분이 있어요. 박사를 하고 와가지고, 야, 이제 중국어 배우러 어학연수 좀 가겠다고. 아니, 선배님 무슨 박사가 어학연수 했더니, 야, 알잖아. 공부할 시간이 어딨니? 회화 배울 시간이 어딨냐? 나는 저 당시하고 송사하느라고, 너 다 알잖아.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박사과정을 끝나도 중국어 할 틈이 없는 거야. 따로 가야 돼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어과가 아니라 영문학과라는 딜레마인 거죠. 정문학과라는 딜레마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한국에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운 사람은 영어 회화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시험 이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생이 아니라 토플로 봤을 때도 2019년 기준에 말하기가 132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think hard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영어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다.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영어가 아니라 시험을 봐도 안 잊어버리는, 외우지 않고 외워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겠다. 근데 그게 외우지 않고 외워지는 게 알고 보니까 모국어는 다 그렇게 했더라. 우리가 뭐 모국어를 외운 적이 없어요. 모국어를. 언제 우리가 한국어 단어장, 한국어 사전 사가지고 했냐고. 이렇게 안 된다고. 반복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는 추구한다. 그래서 대충 영어 3대 원칙이 대충 알아, 외우지 마라, 짧게 하라는 거예요. 대충 알아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많은데요. 대충 하라는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문법, 대충 해야 되는 거죠. 모국어도 문법이 틀립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먼저예요. 문법이 먼저가 아니라 그 잘못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발음, 원어민처럼 해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왜? 나이 먹어서 배웠기 때문에 한국인처럼 완벽하게 못해요.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잘해요. 그러면 잘하는 겁니다.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영어를 엄청 잘해요. 근데 발음을 들어보면 엄청 안 좋아요. 옛날 우리 그것식만 영어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 영어를 들으면 반기문 총장 하는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영어,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이러지 발음이 안 좋다고 영어를 못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은 이민자의 국가입니다. 영어를 모르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미국에서 살아요. 발음 안 좋은 사람 많습니다. 인도 사람도 있고, 필리핀 사람도 있고, 독일 사람도 있고, 저도 뭐 통역하느라 독일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독일 사람들 발음이 달라요. 그냥 토종 원어민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듣느라고 애먹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해야 되는 거지, 원어민 영어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원어민 영어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글을 쓰려고 하는데, 요즘 그 원어민 영어가 요즘 인기더라 그런 거 인기 책 중에 하나가 원어민 영어예요. 그러니까 발음도 원어민처럼 하고 표현도 원어민처럼 하는데 원어민처럼 하는 표현을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수업이 지금 이제 끝났어요, 오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친구들끼리면은 야, 오늘 여기서 심하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식이면은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고 친구들끼리나 뭐 편한 거면은 오늘 여기까지 심하게 여기까지 뭐 마무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심하게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물론 뭐 외국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편하게 쓰는 거죠. 원어민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심하게라는 말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제가 사무실이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어요. 바로 옆 건물이어서 걸어서 10m만 걸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는 엎어지면 코 닿을 때라고 하고 영어로는 돌을 던지면 닿을 거리라고 그래요. 현실적이죠. 근데 엎어지면 코 닿을 때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으면 알면 되는 거고 몰라도 관계없어요. 돌 던지면 닿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영어를 엎어지면 코 닿을 때를 안 하고 그냥 매우 가깝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엎어지면 코 닿을 때라는 말을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돌을 던지면 닿을 거리라는 영어 표현을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알면 좋죠. 그러나 아주 가깝다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어민 영어가 아니라 국제 표준 영어예요. 제가 뭐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하고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있어요. 중국 사람하고 그럴 때 있는데 그때는 원어민들이 아니기에 둘 다 돌 던지면 닿을 거리란 말을 몰라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란 말을 몰라요. 아주 가깝다. 근데 사람들은 원어민 영어를 해야 되는 거로 착각해요. 원어민 영어는 하면 좋지만 너무 많은 거예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만 있겠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예, 오늘 뭐 렛츠 콜 이러데 영어는 콜 이러데인데 렛츠 콜 이러데 렛츠 콜 데이 다 아는 단어예요. 그죠? 렛츠 콜 이게 마무리하자는 얘기인데 끝내자는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게 수도 없다는 거죠. 말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let's call it a day. 알면 좋지만 몰라도 관계없다. Let's finish it. 뭐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날 때 그러면 저게 수업 끝날 때 하는 소린가 보다. 이렇게 하겠죠. 이해하겠죠. 사람들이. Let's call it a day. 그렇게 아는 거지. 그거를 하나하나 붙잡으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충 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 표준어로서 알아야 되는 게 대충 영어고 그게 2대 8의 원칙에 의해서 미국인들이 쓰는 80%의 표현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원어민만 통하는 20%의 시간을 절대 쓰지 말라는 겁니다. 대충 영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충 영어입니다. 대충, 발음, 표현법. 그래서 우리는 80%만 알면 된다. 수업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된다. 렛츠 콜리러데이, 심화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로 착각을 하고 그걸 막 외우려고. 그러니까 책이 막 표현이 막 1000문장, 2000문장, 3000문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다. 국제 표준어에서 영어만 알아도 된다. 그걸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어민 영어로 가는 거지. 아니 표준 영어 그거 80% 표준 영어가 80% 차지하는데 그 80%도 모르면서 왜 그러냐는 거죠. 네, 그래서 대충 알아 얘기 좀 했고요. 위에 했던 얘기 좀 전에 워크하드 그 한국 영어 얘기했는데 대충 영어는 그 알고 보니까 원어민이 말하는 그 미국 드라마 많이 보는데 미국 드라마의 80%가
12,000단어, 15,000단어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80%는 350단어. 초등학교 영어 800단어에 반밖에 안 되더라. 그렇다면 초등학교 3, 4학년 단어면은 미국 드라마의 80%가 커버된다는 얘기니까 거기까지만 먼저 하자. 그리고 나서 가면 된다. 그리고 영어의 50%가 100단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100단어가 안 들리면은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대충 영어는 그것을 흥부가 귀가 막혀라고 한다. 흥부가 기가 막혀가 아니라 흥부가 귀가 막혀. 왜? 100단어가 안 들리니까 50%인데. 그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점을 넘어가 버리면은 결국은 외우고 잊어버리는 암시망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영어 귀가 뚫리면은 취미가 된다. 왜? 50%가 100단어고 80%가 350단어니까. 그리고 80% 이하의 350단어, 초등학교 4학년 단어가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동 기억이 되는 겁니다. 굳이 단어장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가 중국어 배울 때는 서울대 중문과를 다녔지만 사전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영어 배울 때는 영한사전, 한영사전, 나중에는 영영한사전, 사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중국어 할 때 사전이 필요 없어. 그래서 초급 중국어 회 하나, 그다음에 중급 중국어 하나, 책 두 권이면 끝나요. 그 안에 문법도 있고 단어도 있고 다 있어요. 사전이 필요가 없어. 그 사전을 고등학교 때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방도 무거운데 들고 다니느라고 애먹었어요. 예? 사전이 필요가 없다, 사전이. 아니, 뭐, 350단만 하면 되는데 뭔 사전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귀가 뚫리면 취미가 된다. 그리고 취미가 되면 당연히 성적은 올라간다. 아니, 좋아서 하는데 어떻게 안 올라가냐. 그리고 영어는 수학하고 과학하고 달리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동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하면 되고 요즘은 쉬운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 걸 하면 된다. 그리고 속청 훈련을 영어 귀를 뚫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어 속청을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아지고 독서 능력도 좋아지고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 업무 능력도 좋아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충 하라, 외우지 마라, 짧게 하라. 다 의미가 있고, 뉘각수 의미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그 과목별로 하면서 또 자세하게 나올 거고요. 첫 번째 이제 얘기하는 게 대충 영어 3단 공식입니다. 속청, 쉐도잉, 자동기억. 귀를 뚫어야 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한국어 속청을 한다. 놀랍게도 한국어 속청을 하면은 영어 귀가 뚫린다. 하루 30분, 한 달이면 보통 영어 듣기가 2배 이상 좋아진다. 그것은 뇌과학적으로 생후 12개월이 되면 모국어를 듣기 위해서 모국어와 다른 발음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 듣는 것이다. 아는 단어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영어의 50% 100단어, 영어의 80% 350단어가 흡수되기 시작한다. 흡수되지 않으면 들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막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무한반 뭐 끝도 없이 들어라, 뭐 틀어놓고 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틀어놓고 자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틀어놓고 자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나쁘진 않겠지. 그런데 귀를 뚫어놓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칼슘 같은 거 흡수가 되냐 안 되냐, 비타민 뭐 C 흡수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예, 흡수력. 그래서 그거의 관건이 속청이다. 그리고 속청이 되고 나면 진짜 쉐도잉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드를 가지고 쉐도잉을 하는 건데 들리지 않으니까 대본을 보고 한다. 대본을 보는 것은 가짜 쉐도잉이다. 낭독이다. 낭독이지 대본 보고 하는 걸 쉐도잉이라고 하지 않는다. 귀가 뚫리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암시망처럼. 그리고 이렇게 돼서 속청과 쉐도잉이 되면 자동기억으로 간다. 자동기억으로 가는 것에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렸지만 80%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350단어 이하 좀 쉬운 걸 가지고 하면 자동기억이 된다. 귀가 뚫리고 나면은 흡수가 되기 시작하고 350단어 이하 80%만 먼저 하기 때문에 자동 기억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대충 영어 그것을 600문장 중에서 약 200문장, 300문장으로 한다. 왜냐하면 200문장이 350단어 정도로 돼 있다. 그래서 초급 영어 회화는 초급 회화는 어느 언어든지 300문장 정도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통 300까지 한다. 근데 이제 아주 어려운 분들은 100문장, 200문장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진도를 나가는 게 진도가 나가고 시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단어, 200단어를 내가 구사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듣기와 말하기는 언어학자들이 말하기가 5배가 어려워요. 말하기는 내가 직접 창작을 해야 되는 거고 듣기는 남이 하는 걸 듣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 듣는 건 쉽죠. 자기가 말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5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하기 교재는 훨씬 더 어렵다. 5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는 영어 100, 200 이것은
말하기 교재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쉬운 거예요. 듣기 교재가 아니라 독해 교재도 아니고. 독해를 보면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초등학교만 하고 다 알 수 있는 영어인데 중학교만 하고. 근데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 왜? 말하기가 5배 어렵기 때문에. 말하기는 아웃풋이고 듣기는 인풋이다. 네, 그래서 3단 공식 우리가 속성과 쉐도잉을 통해서 자동기억으로 간다. 외우지 않고 외워지는 방법으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1단계 속청, 2단계 쉐도잉, 3단계 낭독을 거쳐서 4단계 소리 영작까지 한다. 소리 영작이 돼야 되는 건데 소리 영작은 영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한글 뜻을 보고 영어 문장이 탁 떠올라야 된다. 그 훈련하는 게 소리 영작이고 소리 영작은 100문장씩 하더라도 되는 거는 필요 없고 안 되는 것만 체크해서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된다. 그래서 4단계 연습을 100문장씩 이 4단계 연습을 속청, 쇼딩, 자동기억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자동기억이 되지 않으면서 400, 500, 600으로 나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2대8의 원칙에 또 벗어나게 된다. 80%는 못하면서 남는 20%를 추구하는 넌센스 필요 없는 영어가 계속된다. 그래서 대충 영어는 외우지 않는 학습법이다. 뇌신경이용 학습법이다. 우리가 모국어를 배웠을 때 사전 없이 외우지 않고 됐는데 그 이유는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니까 원어민의 말이 50%는 한 100단어, 80%는 350단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외우지 않는 게 가능해진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 외우는 장기기억, 외우지 않는 자동기억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귀와 영어 입이 돼서 습득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이 습득이라는 단어는 중요한데요. 나중에 크라센 박사의 습득 이론을 배우면서 이 습득을 배우게 되는데 영어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왜? 귀가 열리면은 듣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귀가 열리고 어렵지 않은 거를 쉬운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습득이 된다. 인간의 뇌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다. 우리가 입력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을 해야 된다. 습득 영어, 인풋 영어에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충 영어 미션과 3단 공식. 미션은 행복한 어린이 대충 영어. 애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싫어하게 돼요, 대부분. 그죠? 근데 싫어하는 거를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싫어하지 않게 얼마든지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우지 않는 학습법. 그리고 특히 이제 애들한테 단어 외우라고 하는데 단어 외우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걸 알 수 있죠. 100단어만 들려도 되는데 이거를 단어를 외워야 되면서 애들한테 막 외우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모르고 애니메이션 보고 자꾸 재밌게 하고 해서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학생, 이제 처음 시작될 때 그렇고, 그 다음에는 집중력과 영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들, 그러니까 1번은 아주 어린 애들이고, 2번은 이제 학생, 초등학생 이상,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을 얘기를 하는 거고, 3은 이제 성인 영포자들인데, 성인 영포자들도 얼마든지 영어를 재미있게 할 수 있다. 한글 속초만 해도 안 들리던 팝송이 들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다른 데서는 팝송을 하면은 팝송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노래 계속 이렇게 하지만 대중용은 그렇지 않다. 한국어 속촉만 하는데 옛날에 들리지 않던 노래가 들리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게 팝송을 듣게 된다. 왜? 안 들리던 게 들리니까. 한국어만 했는데도. 그게 완전히 다른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성인들도 350 초등 단어를 하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다. 그 다음에 앵무새 학습법으로 입력인데 앵무새 학습법이란 결국은 앵무새 학습법이다. 듣고 따라하는 게 다고 앵무새도 똑똑한 앵무새는 200단어를 구사하는데 사람이 못할 이유가 없다. 2000단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2만 단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앵무새에서 하는 200단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100문장이다. 100문장이 200단어고 200문장이 350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영어 3단 공식인데요. 대충 영어 3단 공식. 왜 대충 영어인가? 앞에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국 영어와 대충 영어를 이제 비교를 했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또 때가, 그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 더,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한글 속청을 하고 영어 이제 쉐도잉을 한다. 그것을 속청, 영어 같은 경우 속청 쉐도잉, 자동기억, 저 뭐죠? 4단계, 소리 영작까지 이렇게 거쳐서 한다. 그 다음에 한글 속청도 속청과 쉐도잉 연습을 같이 한다. 속청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 쉐도잉을 하기 때문에 영어 쉐도잉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영어 쉐도잉을 쉽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어 쉐도잉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국어 속청과 쉐도잉을 통해서 쉽게 하게 된다. 결국은 앵무새 학습법, 듣고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어 듣고 따라하는 거나 영어 듣고 따라하는 거나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 예. 그리고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한국어 쉐도잉이나 영어 쉐도잉에 별다를 게 없다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 연습을 계속 한다는 거죠. 무엇을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외우지 않고 외워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외우는 거에 대한 압박이 필요 없고, 단어 어휘에 대한 압박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동 기억. 외우지 않고 외워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뭐, 여기도, 실제 이제 훈련할 때, 쉐도잉 이제 해보셨겠지만은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 80%만 되면 되는 거고, 쉐도잉 그 5대 원칙에 보면은 80%의 노력만 해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최대한의 그거를 쓰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세 번째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외우지 마라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하루 10분 3회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 같은 거, 3단 공식에다 속성 쉐도잉 자동 기억을 하는데 한국어와 영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방법론 같은 거, 그런 것들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속청에 관련돼서 이게 일본에서 속청이 나왔어요. 꽤 시간이 됐고요. 요 속청이 기적을 부른다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온 책인데 일본에서 속청은 대박을 났습니다. 100만 권 이상 책이 팔렸고요. 이 다나카 다카키가 지은 게. 그리고 이 속청을 하다가 영어 귀가 뚫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일본 애들도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도 도입해서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놀랍게 귀가 뚫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칭의 이론적인 거 방송이나 이런 데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속칭 독서는 이제 학습에 이용한 겁니다. 학습에 이용한 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한국인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괜찮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1시간에 책 한 권을 독파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청의 기적을 부른다는 책에 보면은 뒤에 영어 귀가 뚫린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달만 하면은 4배속이 들린다. 4배속이. 그렇게 되면 2배속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안 들리던 영어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기반적인 게 있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뇌과학적인 얘기는 자세한 원리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청각이 마더텅이라고 하듯이 마더텅만 하는 게 아니라 모국어 귀가 있는데 생후 12개월만 되면 모국어 귀가 돼서 영어를 못 알아듣기 시작한다. 예, 한국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속청의 효과 세 가지가 이 속청 독서에 나와 있어요. 베르니케 중추, 그다음에 전두엽. 그래서 이거는 fMRI라는 장비로 실제로 방송에 보면은 측정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fMRI 장비인데 거기에 보면은 언어의 이해력을 담당하는 베르니케 중추 왼쪽에 있는 거, 그다음에 전두엽 앞쪽에다 전두엽이죠.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속청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몰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도파민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대충 영어인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속청 독서법,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요거 속청 독서법 전체 꽤 많은 부분을 오디오북에 있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제 오픈해 드리면 그거 가지고 내용도 보시고 속청 훈련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청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죠. 속청 독서법에 대한 내용을 쭉 들으면은.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속청 독서법하고 뇌과 관련된 책이 두 권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속청 훈련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신동선 대표인데 뇌신경과 전문이죠. 예, 책도 많이 이제 써냈고 뇌신경 이분도 이제 한국어 속청만 했는데 영어가 잘 들리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뇌과학자로서 뇌신경과 전문으로서 이제 본인 의견을 갖다가 자기가 체험을 하고 한 달 만에 영어 듣기가 2배 늘고 나서 이렇게 자기 블로그에다 이렇게 써줬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한 3년 정도 계속 같이 특강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뇌과학을 많이 알게 됐고, 뇌과학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게 학습법을 알 수 있겠구나. 그런 걸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도 불과 출근길에 하루 20분씩 했는데, 여기 보면 한 달 하루 20분 했는데, 듣기가 2배나 늘었다는 거죠. 이게 주토피아가 쉽지 않아요.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예, 이게 뭐 네.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게 3, 40% 들렸는데 한 달 만에 6, 70%. 아침 출근길에 승자로 가는 길만 들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뇌과학자니까 정말 될까 해가지고 승자만 연습한 거예요. 승자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승자만 아침에 출근길에 차에서 운전하면서 들은 거예요. 대충 들은 거죠, 그냥. 그랬는데 이게 3, 40% 들리던 게 Zootopia, a gleaming city where animals of all breeds, predator and prey alike, live together in peace and harmony. Hi, I'm Judy, your new neighbor. Yeah, well, we're loud. Don't expect us to apologize for it. ZPD's first rabbit officer. 예, 이게 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다 될 정도 된다는데 이번에 이제 신동엽 대표 처음에 3, 40% 들렸는데 한 달 후에 6, 70%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또 학습법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걸 해봤지만 듣기가 제일 어렵겠는데 놀랍게도 하루 20분씩 운전할 때만 했는데도 이렇게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인연이 돼서 같이 3년 이상 특강을 이제 같이 했었던 거죠. 강남에서. 예. 코로나 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하고. 그래서 많은 이론이 있는데 앵무새도 200단어를 구사한다. 200단어, 100문장. 그걸 먼저 해야 된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잘 하던 애들 4배속 셔도잉, 6배속 셔도잉 하는 아이들입니다. 얘는 대구에 있는 아이고, 얘는 강남에 있는 아이고, 얘는 부산에 있는 애인데, 얘가 4배속, 얘는 6배속, 8배속을 하는데요. 한번 보면은, 얘는 이제 6배속이고, 옛날 교재로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6배속이란 게 Hello, good morning. I'm the fee. Richardson is fine. How are you? Fine, thanks. Hotel chief fare ticket. Good afternoon. Big good evening. Has me. And I can't go to rest tomorrow. 예, 얘는 저한테 한 3년 이상 배웠는데, 강남에서, 대치동의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편하게 그냥 대충형을 배워서, 대치동에서 하는 애만큼 돼가지고, 얘는 아버님은 공무원이고, 아빠는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그 산부인과 의사인데, 계급인데, 애들이 막 그렇게 공부에 시달리는 걸 원치 않았어요. 대치동에 살지만. 그래서, 대충 영어 학습법으로, 대치동에서, 애들 영어 하는 것만큼 잘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만족했었고. 얘는 부산애인데, 뭐 8배속 쉐도잉을 하는 애예요. 2달 만에. 75, 8배속이란 게 Hello, good morning, everyone. 이렇게 해서 선생님, 허리, 반대, 사오죠. 집에서 그냥 뭐지? 우리 새끼, 어디 있니? 그만 쉬어. 베이비, 스마로. 커미치. 이런 거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시킨 게 아니라, 잘 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이 6배속 하는 애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다 선생님 7배속은 없나요? 그러더라고. 왜 6배속이 다 들리니까 심심하대. 그래서 야, 7배속은 없고 8배속은 있다, 내가. 뒤로 가면 이제 2, 3, 4만 나가고 그다음부터는 6, 8 짝수 배속으로 나가거든요. 선생님 7배속은 없나요? 그러는 거야. 6배속이 이제 심심하다 이거지. 그래서 왜 없겠니? 8배속이 있단다. 네. 얘 8배속 쉐도잉 했더니 한 12배속 정도까지 듣고 6배속도 뭐 쉐도잉 하려면 보통 8배속 이상 듣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해보면은 이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 대구 애가 주토피아가 95%까지 들렸어요. 6주 만에. 그래서 자기가 대충 영어 홍보대사 하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얼굴을 찍어줘서 정면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대충 영어를 처음 만났을 때 대충 해라, 외우지 마라, 짧게 해라 이 세 가지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까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영어 듣기 변화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토피아가 20% 정도 들렸는데 대충 영어를 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지금은 95% 정도 들립니다. 또 한국어 듣기 변화는 학교 국어 듣기 시험에서 하기 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들리고 3명 정도 말하는 것이 더 잘 들립니다. 얘는 똑똑한 애거든요. 3명이 말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3명이 말을 하는 게 더 잘 들리게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100%안 들렸다면, 이를테면 한 3, 40% 들렸다면 지금 5, 60% 들린다는 거죠. 애들이 막 학교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여러 명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한 명만 들리는 게 아니라. 속성 훈련이 되면은 그런 이제 귀가 생깁니다. 여러 명이 하는 얘기를 동시에 들리게 돼요. 왜? 너무 빠른 걸 듣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거 막 2개, 3개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얘는 원래 3명께 들렸는데 더 잘 들린다. 그 다음에 주토피아가 처음에는 20%밖에 안 들렸는데 6주가 되니까 95%가 들린다. 거의 다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좋다고 자기가 홍보대사 하겠다고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네. 그리고 말도 이 똑똑하고 대통령은 야무지게 잘하네요. 그렇죠. 네. 전교권이에요. 전교권에. 예. 엄마는 스피치 원장하고 아빠는 뭐 영어 학원 원장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맡긴 거죠. 네. 예. 음, 맹문함천지 해가지고.
그런 학습입니다. 그래서 애들과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빅데이터에 눈을 뜨게 한 책이 이 책이에요. 미드는 단 음, 350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전에는 이렇게밖에 몰랐어요. 구글 검색해 보면은 1000단어가 80% 한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미드로 해보니까 350단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1000단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빅데이터 실제로 미드로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근데 미드가 더 정확하다고 봐야죠. 이게 뭐 실제로 뭐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미드라는 게. 프렌즈와 이 섹스앤시티가. 그래서, 그렇구나. 350단어밖에 안 되는구나. 전체는 12,088단어인데. 그걸 이제 알게 해준 거죠. 그래서 제 것도 분석을 해봤죠. 100문장에 180단어고 200문장에 350단어네? 그럼 200번까지만 해도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없네. 그죠? 예. 이건 이제 우리 PPT 뭐 이제 그런 겁니다. 자동기하학습법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외우지 않고 외워지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이론 관련되는 것들이 나오는 이런 거 이제 이론 공부하고 PPT에다 드리고 이제 할 겁니다. PPT도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좀 해야 돼요. 워낙 그 예전에 거의 한 1년 전에 만들고 강사 과정을 작년에 많이 했어요. 한 2년 전에 많이 해가지고 작년까지 한 10기, 10몇 기까지 하느라고 그때 이제 한창 업그레이드, 그 뒤로는 업그레이드를 별로 안 했고 한 1년 동안은 제가 이제 해외 출장 다니고 계속 그러려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해외 출장도 이제 안 나오고 그럴 거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도 하고 공유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했던 부분하고 조금 더 했습니다. 반복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여기 네, 한국 영어와 대충 영어, 그 다음에 3대 원칙 말씀드렸고 3단 공식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충 영어 미션과 3단 공식 왜, 무엇을, 어떻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미션은 아주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초중생들, 그 다음에 이제 성인들 이렇게 나눠서 대충 영어의 미션은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거가 되는 책들, 그리고 이론들, 영어 듣기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속청을 하게 되면 뇌과학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fMRI 장비를 찍었을 때 어떤 게 검증이 돼 있는지 그런 거 말씀드렸고, 이 책이 오디오북을 제가 속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부분을 발췌해서 해놨어요. 전체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책 한 권은 보통 오디오북 하면 한 7시간, 8시간 되거든요. 그 중에서 부분,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속청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신경과 전문의의 그 의견, 어떻게 해서 그 한국어 속청을 하는데 영어가 들리게 되는지에 대한 뇌과학자로서의 뇌신경과 전문의로서의 자기가 체험하고 한 달 만에 체험하고 했던 하루 20분씩 출근길에 20분씩 하고 해서 그 변화를 뇌신경과 전문의로서 한국어만 했는데도 한국어 속청만 해도 영어가 잘 들리는 느낌. 실제로 주토피아 만화영어가 3, 40%에서 7, 80, 6, 70%까지 2배 이상 한 달 만에 잘 들리게 된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중요한 그 앵무새 이론, 앵무새는 200단어밖에 모른다. 그리고 발음도 정확한 게 아니지만 마치 그 1살, 2살, 3살짜리가 말 배우는 거와 똑같죠. 그럼 이걸 보고 잘한다고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는다. 할아버지를 합이라고 얘기할 때 잘한다고 하지 너 왜 발음이 그 모양이냐고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영어를 지금 막 처음 하는데 영어를 완벽하게 하고 원어민처럼 하길 바라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대충 영어다. 네. 그리고 실제로 애들 그 쉐도잉 하는 장면 4배속, 6배속, 8배속 쉐도잉 하는 거 그다음에 통계 그 빅데이터 근거가 됐던 책 그전에는 뭐 1000단어가 80%라고 구글에서는 나왔었는데 실제 미드를 가지고 미드 시리즈 섹스 앤드 시티와 프렌즈 이 시트를 가지고 두 개의 드라마를 빅데이터로 분석했더니 각각 하나는 12,000단어 하나는 15,000단어지만 80%가 350단어인 건 똑같더라. 관계없이. 그래서 100단어, 100문장, 200문장을 하면은 되는 거더라. 그래서 대충 영어도 제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전문가한테 배워서 첫 번째 의뢰서 한 게 과연 이게 몇 단어로 되어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맨날 미드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내 거는 도대체 응? 어디까지가 저 350단어고 어디까지가 몇 단어가 제일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200번까지가 350단어 정도 되더라. 이것을 그렇게 훈련하면 되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 이론은 마무리했고요. 실제로 이제 그 PPT를 가지고 하면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론,
개괄이고요. 주제별로는 이제 PPT를 보면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권씩 하든지 2주일에 한 권씩 하든지 그렇게 PPT를 보면서 준비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되는 건 이제 PPT 할 때마다 계속 공급을 해드려서 나중에 이제 전체 그 PPT는 뭐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궁금하신 거 뭐 질문하시죠.